국민의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참 안타깝고 서 변호사님이나 저나 윤석열 대통령 정말 이 정권 교체를 간절히 기대했던 사람들인데 윤석열 대통령 정권 출범 2달 만에 뭐 커다란 과거에 무슨 광우병 사태라든가 뭐 이런 것도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집권당이 집권 세력 전체가 이렇게 수렁에 빠져가지고 전면 개편해야 하는 그런 세판짜기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돌입을 했습니다. 정말 안타깝게 짝이 없고 집권 세력 전체가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러나 이런 위기 자체를 잘 슬그럽게 넘기면은 이제 출범한 지 2달뿐이 안 됐습니다. 얼마든지 전화위복 계기로 삼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선 국민의힘부터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권성동 원내대표 또 대표 직무 대행 이른바 그 문자 유출 파문 때문에 이 상황이 더욱 악화는 됐어요. 그래서 당초는 당연히 뭐 몇몇 당내 분위기도 그렇고 그래서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또 권성동의 역량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2개의 일을 하기는 어렵겠다 했는데 처음에는 상당히 버티는 듯 했어요. 배현진 최고위원이 물러나니까 뭐 한 사람 물러난다고 비대위 출범하는 거 아니다 했는데 그거로 하루 이틀 사이에 딱 바뀌어갖고 비대위 출범이 불가피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31일 날 직무대행 사퇴 의사를 표명했는데 왜 이렇게 돌아섰나요? 윤심이 전달됐다고 봐야 하나요? 그럼요. 결국에 그 윤심은요. 요즘은 근데 여의도에서 한문을 많이 쓰더라고 한자성어. 그렇지. 뭐 양두구육. 요즘은 이게 암천대소. 뭐 계곡이 이제 양두가 아니고 개두개육입니까? 그렇게 되겠네. 구두구육. 예. 이준석이 근데 구두 계곡이 머리 걸어놓고 계곡이 판다. 예, 노골적으로 판다 그 얘기 아닙니까? 뭐 이런 거죠. 옛날에는 양두구육에서 지금 이게 그 구두구육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예. 한자성어가. 저는 윤심을 한자성어로요. 옛날에 그 중국의 그 마오쩌둥이요. 모택동 있잖아요. 그때 그 임표라고 있죠. 우리 후계자. 예. 임표. 이게 림바온가? 림표. 림표. 제가 할 때 예. 보면 이게 그 비림 비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자도 아니고 임표도 아니다. 공자도 이게 격화운동이 있거든요. 예. 마오쩌둥이 이게 진시황을 제일 존경했어요. 진시황을. 그러니까 근데 비림 비공이라는 말이 있어요. 네, 그랬었죠. 중국에. 그 인터넷 치면 나옵니다. 요거 이게 빗대 보면 윤심은 비이 비권. 권성동도 아니다. 비이 이준석도 아니고 비권 권성동이 아니다. 세판짜라. 이게 저는 윤심이다. 비이 비권 이렇게 보고요. 지금 이게 일단 비대위부터 보면 제가 여기 정미경이하고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정미경이 남편하고도 사법연수원 동기예요. 둘이가 사법연수원 28기 부부입니다. 부부. 정미경이. 근데 사퇴하지 안 하고 있어요. 정미경하고 제가 여기 방송도 한 7, 8년 됐습니다. 채널A부터 같이 방송한 지가. 네. 근데 이 정미경 씨 지금 이게 당신이 당대표하고 김용태가 최고위원 놓으면 둘이 모여가지고 이게 최고위원이 돼? 그러니까 최고위가 최고위가 구석이 당신이 쭉쭉쭉 사퇴하니까 자기가 차츰 자니까 자기가 당대표 하겠대. 정미경이가. 준석마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 말은 이게 코미디도 아니고 정미경이가 당대표하고 김용태가 최고위원 하면 지금 이게 최고위가 유지가 되느냐 말이에요. 당대표면서 또 최고위원 임명할 모양이죠. 그 임명직 있잖아요. 지금 이게 선출직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 이게 코미디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당원을 봐. 대표가 거리되거나 최고위 기능이 상실되는 등 비상 상황. 핵심은 비상 상황이고 예. 그 앞에 여러 가지 비상 상황 중에 하나가 대표가 거리되거나 저는 고리라 보지만 뭐 사고라 보더라도 이준석이는 예. 그다음에 최고위의 기능이 상실 안 됐냐 말이야. 성실됐죠. 최고위를 외도 최고위는 최고 의결기관이죠. 의결하려면 최소 과반 출석이 과반이 찬성해야 되잖아요. 예. 원래 9명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렇죠. 따라서 이 최고위가 의결을 못하면 그거는 기능이 상실된 거죠. 어느 뭐로 보나 그거 다 100번 양보해서 지금 이게 비상사항 아니야? 비상사항의 핵심 아닙니까? 어느 뭐로 보나 저는 이게 이준석도 권리라 보는데 뭐 그는 또 100번 양보해 사고로 보더라도 그 다음에 최고의 기능은 상실된 게 명백하고 그 다음에 비상사항은 또 명백한 거예요. 이 상태에서 김용태하고 너 정미경 둘이서 최고위 유지한다? 이건 이게 코미디도 그 말이 안 되는 이런 거고요. 저는 이제 비대위 출범은 기정사실화됐다. 이렇게 보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또 이게 그 권성동이가 지금 이게 권한대행이냐 뭐 직무대행 이런 거또 싸우잖아. 네, 그러니까요. 왜냐면 이게 비대위원장을 이제 모셔와야 되잖아. 당 대표나 권한대행이라고 돼 있죠. 권한대행만 임명을 할 수 있다면서요. 근데 그러면 이게 당헌 만들 때 그런 모든 경우를 법에 다 열 수가 있습니까? 못 넣죠. 그래서 이 법이라는 거는 해석학입니다. 우리 헌법 조문이 100몇 개 헌법 조문밖에 없는데 그럼 이게 해석학이 책이 수천 페이지인데 당헌 당규도 해석을 해야죠. 아니 권한 대행이든 직무 대행이든 중요한 게 당대표에 대행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권한 대행은 비대위원장 모셔오고 직무 대행은 못 모셔온다. 이게 말이 되는 해석이냐 말이에요. 법도 칩불도 모르는 사람들 떠들어. 아무나 떠들어. 대행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당대표의 권한이든 직무든 대행한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게 저는 일단 이게 그 지금으로서는 직무 대행이니까 권성동이가 일단 이게 비대위원장을 모셔오는 까지 맞다 봐야 돼요. 그러면 이게 직무 대행도 뭐 비대위원장 모셔올 수 있다 이렇게 다 예측한단 말이에요. 저는 당헌 개정할 필요도 없이 해석에 의해서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래서 조속하게 빨리 이게 비대위원을 영입해서 그다음에 전국위원회 있잖아요. 네. 거기 추인을 거쳐가지고 비대위를 출범시키라. 일단 이렇게 봅니다. 정당에서는 물론 법 해석도 중요하지만 정치적 행위로 결정이 되는 거고 그런 것은 뭐 법원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는데 이 정미경 전 의원 최고위원 이분은 검사 출신의 재선 의원까지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억지 주장이랄까 뭐 사리에 안 맞는 주장을 하고 나선 것은 그 뒤에 결국은 준석맘이라고 별명이 붙었잖아요. 이준석의 뭐 아주 그냥 대목격이었는데 지금 이준석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력히 반발하고 있잖아요. 전에는 양도구역이더니 이제 그것도 싹 벗고 구두구역으로 하고 있다. 개고기 걸어놓고 개장사 하고 있다. 뭐 이거 아닙니까? 개머리 걸어놓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가처분 신청도 할 듯이 얘기를 하고 엊그저께 또 SNS에 올린 거 보면 저자들의 우선순위, 저자들 이건 이제 윤석열까지를 포함한 거예요. 윤석열까지는 이제 직계고고 나선 거 아닙니까? 저자들 속에는 뭐 권성동이라든가 당 사람뿐만 아니라 우선순위는 물가 안정도 아니고 제도 개혁도 아니고 정치적 혁신도 아니다. 그죠? 각각의 이유로 당권 탐욕의 제정신을 못 차리는 니즈굴과 권륨 아니냐. 이 니즈굴과 권륨이 이제 반지 제왕에서 반지를 탐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반지가 이제 당권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준석은 지금 대구에 가서는 또 뭐 간장 뭐 불고기인가 해가지고 안철수고 장제원을 또 저격을 했던데 어쨌든 이준석이가 이렇게 반발을 하고 전에도 뭐 법적 조치를 취한다 했는데 뭐 어떻게는 했습니다만은 이제는 본인이 완전히 되돌아갈 그런 기회가 박탈이 됐다고 하면 가처분 신청을 낼까요? 지금 이 가처분 신청을 하는데요. 한마디로 이준석 이미 가처분은요. 실기 때가 지난 거 실기한 거예요. 이미 기차는 떠난 거고 그다음에 비행기는 이륙한 거예요. 예. 그다음에 배도 항구를 떠난 거예요. 버스가 지난 뒤에요. 가처분하려면 그때 징계하자마자 바로 했어야죠. 예. 지금 이번에 지도부를 뽑는 거는 이준석이 징계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이준석이가 징계를 6개월 먹어서 그래서 만약에 바로 그냥 비대위를 가버렸으면 그럼 이준석이가 뭐 권리 침해되니까 가처분을 걸 수도 있겠지. 예. 근데 이번에 비대위는 이준석의 징계가 아니고 최고위원이 다 사퇴해가지고 최고위의 기능이 상실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비대위로 가는 겁니다. 이게 이준석의 6개월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준석이가 6개월 정직 묻고 바로 그냥 비대위로 갔으면 지금 대표적이 쫓기나니까 그때 되면 이게 가처분 하면 판사가 그래도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고민이라도 해보지. 지금 이게 판사가 고민도 안 합니다. 야, 당신은 소익이 없어. 당신이 대표하고 안 하고는 최고위가 이미 다 사퇴해가지고 새로 비대위하기 때문에 이미 당신은 끝난 거야. 그러니까 가처분 이겨봤자 실익이 없는 게 복귀할 방법이 없으면 이걸 이게 법적으로 소의 이익이 없다는 거예요. 재판할 실익을 소의 이익, 소이익, 재판할 실익. 왜? 이겨봤자 당신이 대표될 복귀할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이미 비대위로 갔기 때문에 이미 기차가 떠나버렸다니까요. 그래서 그냥 가처분 해봤자 안 될 겁니다. 그 이준석 주위에 변호사가 제대로 된 변호사가 한 명만 있으면 가처분 안 할 겁니다. 그렇게 실익이 없고요. 자, 두 번째, 뭐 이준석이 뭐 욕을 막 까놨던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부터 이준석, 너 이게 너 머릿속에 한 번이라도 이게 뭡니까 이거? 너 머릿속에 한 번이라도 제도개혁, 물가안정, 정치혁신 얘기해본 적이 별로. 너 한 번이라도 이게 생각해 본 적이 있어? 너 한 번이라도 이게 제도혁신이나 물가, 국민의 민생 걱정한 적이 있냐고? 항상 내가 어떻게 하면 당권을 잡고 차기 당권 잡고 공천에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면 이게 윤핵관이 무너뜨리고 윤석열이 발목 잡고 또 차기에 유승민 아니면 내가 한번 나가볼까? 항상 이 정치투쟁 권력 싸움만 머릿속에 들어있지. 너 머릿속에 한 번이라도 국민의 민생이나 제도개혁이나 물가안정 생각한 적이 있냐고요? 없잖아요. 이 이준석이가 얼마나 지금도 이게 정신을 못 차리고 이렇게 자꾸 남 탓하며 하는데 지금 이게 본인은 이게 양곡인지 개곡인지 저는 이게 개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라 봅니다. 자꾸 이게 말마다 왜 개 이야기 하는 거야? 개들도 이준석 너보다 나. 지금 삼복식에 그냥 개들이 죽을 지경인데. 지금 이게 그러니까 개들도 이게 주인을 알아보고 충성하고 개들이 이준석이 너보다 못한 개가 어디 있어? 맞잖아요. 자꾸 개, 양 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본인은 이렇게 좀 반성해야 된다. 한 번이라도 이게 자숙한 적이 있어? 전부 이게 제가 경찰요. 강신업도 많이 만나봤지만 제가 이게 또 경찰에 좀 알아봤죠. 저도 이게 자주 경찰 만납니다. 변호사다 보니까. 이준석이 성접대하고 이게 정건별 이거 수사 어떻게 돼가요? 물어봤더니 법리를 떠나서 경찰이 팩트는 99.99%가 아니고 100%래. 팩트는? 99.99%가 아니고 팩트는 100이래. 접대를 20번 받고 성상납 받고 그 여자까지 오죽하면 부끄럽잖아. 여자까지 불러 조사해야 돼 지금. 여자까지 소환해놨잖아요. 팩트는 100인데 다만 이게 법리적으로 알선수재에서 18번 접대한 게 박근혜하고 연결되는가 안 되는가 요 문제. 그 다음에 증거인멸을 증거를 없애버리면 이건 인멸 맞죠? 근데 증거를 너 새로 만들어냈잖아. 확인서를 새로 가짜로 꾸몄잖아. 이것도 이게 인멸인가 이게 대법원 판례가 좀 오락가락해요. 이것 때문에 경찰이 지금 고민하고 있지. 너 이게 성접대 포함해 20번 접대 안 받았냐고. 너 여기 김철구에 보내가지고 허위각서 받아오라고 안 했느냐고. 이것만 가지고 이것 때문인데 이거는 다 어디 가고 자기가 이게 마치 뭐 탄압받는 것처럼 반지의 재앙 어쩌고 저쩌고 떠드는데 지금이라도 이게 좀 자숙하고 반성해라. 저는 이래 봅니다. 이준석은 그렇다 치고 지금 당내에서는 일단 권성동에 대해서는 원내대표직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당대표 직무대행만 떼는 것으로 이렇게 분위기가 일각에서 잡히고 있는데 대다수 사람들 또 일반 시청자나 국민들은 윤핵관은 이제 이선으로 물러나야 한다. 이 상황을 만드는 집권한 지 2달 만에 어떻게 됐든 자기들 간에 권력 투쟁하다가 이 상황을 만든 윤핵관을 이선으로 물러나야 한다. 이런 주장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고 특히 김태흠 충남지사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만 홍준표 대구시장은 비대위 체제에 대해서는 자칫하면은 꼼수가 될 수가 있다. 새끼리 될 수가 있으니까 차라리 원내대표 당연히 물러나고 새 원내대표를 선출해갖고 비상대권을 줘가지고 원내대표가 다 끌고 가면서 조기 전대로 가도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핵심은 윤핵관은 이제 국민들 밉상이 돼버렸다 물러나라. 거기에 또 비대위로 가느냐 아니면은 홍준표 시장처럼
원내대표한테 비상대권을 주면은 그런 여론 이준석이고 뭐고 이야기할 거리도 없지 않느냐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뭐 권성동을 이렇게 원내대표는 앉혀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뭐 저는 권성동이가 이제 그 옛날에 검수완박을 야합을 해줘버리고요. 그다음에 국어 공무원 그 발언 있잖아요. 네. 그것도 그 잘못했고요. 그다음에 문자가 유출되게 한 거 있잖아요. 고해가시를 불문하고 이런 게 책임이 있다 보고요. 저 좌파 제가 이게 방송을 봤더니 좌파 패널이 윤석열 지지율 하락이 김제동이 때문이래. 그것도 뭔 소리예요? 김제동이 제가 진짜 제일 싫어하는 제일 이게 그게 바로 김제동이는 저학력 고소득입니다. 누군지 이거 어디 이재명이 분류법에 하면 이게 해당이 저학력이에요. 개명 전문대학 나왔거든 대구에. 전문대 중에서도 최하입니다. 근데 어디 특강단이라고 진짜 무식한 김제동이 있잖아. 근데 고소득은 맞아. 왜 전국을 돌면서 막 특강료를 몇 백씩 엄청나게 받았잖아. 예. 그때 대동여지도라고 빗대가 제동여지도라 했잖아. 그랬죠. 근데 좌파가 야 인기가 이게 김제동이 때문에 지지율 하락했다는 거예요. 그 김제동이 누구요? 이랬더니 김건희, 그다음에 장재원, 그다음에 권성동 한 잔씩 하면 김제동이 아니냐? 이게 좌파들은 이래요. 근데 제가 그랬죠. 야 뒤에 이름은 맞는데 성이 좀 바뀐 것 같다. 나는 이게 이재동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김제동이라고 생각. 김제동은 저는 김건희 씨 때문에 아니라 봐요. 김건희 씨에게 옛날부터 공격을 많이 받았지만 그 때문에 더 지지율 떨어질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 이후에 뭐 더 잘못한 게 없어요. 그건 옛날에 줄리 프레임에 얼마나 옛날 공격 받았습니까? 물론 이제 뭐 이게 나토 갈 때 우리 비서관 부인이 따라간 거 하나 있긴 하지만 저는 이게 이재동이면 이가 이준석 성이 바뀌게 되는 거지. 예. 그다음에 장재원, 권성동 둘이 싸우니까 매일. 그러면 이게 제 생각에는 한 번쯤 이게 이선우 때도 생각해봐야 돼요. 예. 그 지지율이 떨어지는 데는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렇다면 이게 권성동이든 청와대 개편이든 대통령실이잖아. 한번 이렇게 고민해봐야 돼요. 저는 진짜 이게 장재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바란다면 스스로 나 이게 진짜 이선을 한번 자꾸 이 쇼로 물러나지 말고 뭐 물러나봤자 이게 다 실세 하니까 진심으로 이게 한번 이선 후퇴하는 이게 진짜 사랑한다면 그다음에 권성동도 저는 뭐 권성동만큼 이게 원내대표를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럼요. 한번 이게 자 너 야구에게 삼진 3번 어스윙하면 아웃인데 나 이게 공 4번째 하면 더 치겠다고 우기면 되나? 룰이 있잖아. 따라서 저는 이게 이번에 이재동, 이준석, 장재원, 권성동 한번 이게 싹 정리하고 한번 이게 완전히 물갈이 해버리자. 원내대표 새로 해가지고 원래 이게 대통령이 딱 바뀌면 다 이게 새로 정해야지 기존 지도부가 가는 게 아니에요. 한번 전면적인 물갈이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박수영 의원 있잖아. 이번에 32명 초선에 받았죠. 그 다음에 배현진 최고위 사퇴를 처음 했잖아. 이런 게 초선들이나 젊은 사람들로 싹 물갈이 한번 해보자. 제대로. 그래갖고 이게 청와대 대통령실도 물갈이 해가지고 이번에 휴가 끝나면 윤석열 대통령이 완전히 전면 쇄신해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윤석열 다음으로 한번 이 위기를 돌파해보자. 그러면서 이재명이는 사법부로 정리하고 이렇게 완전히 개혁하고 이러면 저는 지지율도 회복되면서 새 출발할 수 있다 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런 사람 몇 사람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국민의힘 자체를 새롭게 새 창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